이번 시간에는 11장 6절 구면좌표에서 삼중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배우는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삼중적분을 구면좌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 이것을 연습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구면좌표라는 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면좌표는 이번에는 그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점을 어떤 구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그 점의 좌표를 주는 방법, 그것을 구면좌표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어, 원점은 역시 0,0,0이다 이렇게 먼저 주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공간상에 원점이 아닌 어떤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럴 때 이 점을 어떤 구 위에 올려놓을 거냐 하면 이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 이렇게 되겠죠. 이 선분의 길이가 이렇게 row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자로 row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row가 되는 그런 구를 이렇게 이 공간상에다가 하나 그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로우라고 준 거니까 이 점은 이 구 위에 올라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3차원 공간에 있는 이 점을 어떤 구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놓고 이제 이 점의 좌표를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구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구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럴 때 이 점 P의 좌표를 우선 이 점과 원점을 연결해서 만든 선분의 길이 로우라고 했죠. 이 로우와 그리고 원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이 Z축 양의 방향, 여기 위쪽이죠. Z축 양의 방향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회전해서 내려온 각, 그것을 파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하고 그리고 이 파이 그리고 이 점을 XY 평면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수직 사용된 점이 원점하고 연결되면 선분이 하나 생기겠죠. 이 선분이 X축 양의 방향 이쪽이죠. X축 양의 방향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각, 이 각을 세타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로우라는 값이 있고 파이라는 값이 있고 세타라는 값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점의 좌표를 순서대로 로우를 먼저 씁니다. 첫 번째 성분은 로우, 콤마, 그 다음 두 번째 성분은 세타를 주고요. 세 번째 성분은 파이로 이렇게 줍니다. 해서 로우, 세타, 파이 이렇게 표현하는 직교좌표로 x, y, z 이렇게 되는 점을 이렇게 어떤 구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좌표를 로우와 세타와 파이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이것을 이 점의 구면좌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면좌표는 이제 이 좌표의 조건이 있어요. 로우는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극좌표에서는 r이라는 값이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때 극좌표는 r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허용을 했기 때문에 r의 절대값, 그것이 원점에서의 거리였죠. 이 값은 그냥 원점에서의 거리라고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는 음수가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우는 0 이상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파이는 이 선분이 Z축 양의 방향에서 회전해 내려온 각을 재기 때문에 가장 작을 때에는 점이 Z축 양의 방향에 있을 때 0이죠. 그리고 이렇게 XY 평면에 내려와 있을 때는 90도 꺾여 내려왔으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Z축 음의 방향에 점이 있다면 이렇게 반바퀴 돌았으니까 이 각은 파이가 되겠죠. 이 파이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쟀다가 이 점이 이쪽으로 더 가까이 이렇게 가 있다면
이쪽에서 재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라는 각은 0부터 파이까지만 움직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해서 파이는 0부터 파이까지만 움직인다. 이렇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세타는 가장 기본 각으로 0부터 2파이까지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회전된 것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로 표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편한 것에 따라서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타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우와 세타와 파이를 가지고 주어진 점을 표현하는 방법을 그 점의 구면좌표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점을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로우가 되는 그런 구 위에 올려놓고 이 좌표를 계산한 거니까 당연히 이 구의 식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의 식 하는 것은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 로우인 그런 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로우의 제곱이다. 이 식을 만족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x좌표, y좌표, z좌표, 이 점에 x좌표, y좌표, z좌표를 가지고 제곱, 제곱, 제곱해서 더하면 로우 제곱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직교좌표와 이 구면좌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구면좌표는 로우, 세타, 파이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고 직교좌표는 x와 y와 z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점의 x좌표는 이 점을 수직 사용한 이 점, 이것을 다시 x축에다가 이렇게 수직 사용했을 때 이 점에 대응하는 수, 이 수가 x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점을 y축에다가 수직 사용했을 때, 이렇게 수직 사용했을 때 이 점에 대응하는 실수값이 이 점의 y좌표가 될 거고요. 이 점을 z축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 이 점에 대응하는 실수값이 이 점의 z성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x, y, z와 로우, 세타, 파이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우선 z부터 한번 볼까요? z는 이만큼 이 거리가 될 텐데 여기 직각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빗변의 길이가 로우예요. 그렇죠? 빗변이 로우인데 이 각은 파이죠. 그렇다면 이 각에 대해서 여기 이 길이는 밑변 역할을 하는 길이가 되겠죠. 그렇다면 z의 값은 빗변 로우 곱하기 밑변 역할이니까 코사인 주어진 각 파이. 그렇죠. 그래서 z는 로우 코사인 파이다.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이변의 길이는 이만큼. 이것은 이 파이라는 각에 대해서 높이 역할을 하는 변이에요. 그리고 빗변은 로우고 그렇다면 이 값은 로우 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을 이렇게 xy 평면에 수직 사용했을 때 이만큼 이 점과 원점을 연결해서 만든 요선분의 길이 이게 바로 똑같은 값이니까 로우 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 점을 이렇게 x축에 수직 사용했으니까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겼어요.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있죠. 로우 사인 파이가.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각은 우리가 세타라고 뒀습니다. 그럼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x의 값은 여기 밑변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x는 여기 빗변 로우 사인 파이에다가 이게 밑변에 해당하는 거고 각은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y의 값은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만큼이니까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이번에는 높이 역할을 하는 변이죠. 그렇다면 y는 빗변 로우 사인 파이에 높이 역할을 하는데 각은 세타니까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관계식이 성립했습니다. 이렇게 직교좌표하고 구면좌표 사이에는 x는 로우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이런 식이 성립하고 y는 로우 사인 파이 사인 세타라는 식이 성립하고 z는 로우 코사인 파이라는 식이 성립해요. 이 식을 기억해 두셔야 이제 구면좌표를 이용해서 삼중적분을 계산할 때
x, y, z에 어떤 값을 대입해야 되는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역시 삼중적분을 구면좌표를 이용해서 변수 변환을 하려고 하면 예, 우리 앞에서 배웠던 자코비안의 절대값이라는 걸 계산해야 되겠죠. 우선 자코비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변수가 3개니까 3차 행렬식이고요. 행으로는 원래 있던 변수 x와 y와 z에 대응하는 값을 쓰면 되고요. 열로는 예, 우리 구면좌표의 순서대로 첫 번째 열은 로우로 편미분하는 작업, 두 번째 열은 세타로 편미분하는 작업, 세 번째 열은 파이로 편미분하는 작업. 예, 여기에 대응하는 값을 쓰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일행 1열은 x를 로우로 편미분한 값. 그렇죠? 일행 2열은 x를 세타로 편미분한 값. 일행 3열은 x를 여기 파이로 편미분한 값. 그렇죠? 2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행은 y에 관한 값이니까 2행 1열은 y를 로우로 편미분한 값, 2행 2열은 y를 세타로 편미분한 값, 2행 3열은 y를 파이로 편미분한 값. 그렇죠? 3행은 z에 관한 값이에요. 그렇다면 3행 1열은 z를 로우로 편미분, 3행 2열은 z를 세타로 편미분, 3행 3열은 z를 파이로 편미분. 그렇죠? 자, 그럼 관계식을 가지고 이제 편미분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x는 로우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y는 로우 사인 파이 사인 세타, 그리고 z는 로우 코사인 파이. 그렇죠. 자, 그럼 순서대로 편미분해 볼까요? x를 로우로 편미분하면 로우 파이 세타 중에 로우만 변수 취급, 나머지 파이와 세타는 상수 취급. 그렇게 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x를 로우로 편미분하면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x를 세타로 편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로우 사인 파이 사인 세타.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x를 파이로 편미분하면 사인 파이를 파이로 편미분하면 코사인 파이니까 로우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그렇죠? 자, 두 번째 행도 계산합니다. y는 로우 사인 파이 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y를 로우로 편미분하면 사인 파이 사인 세타. y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타로 편미분하면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니까 로우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그렇죠? y를 파이로 편미분하면 사인 파이 미분해서 코사인 파이니까 로우 코사인 파이 사인 세타. 그렇죠? 예, 세 번째 항은 z입니다. z를 로우로 편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그렇죠? 예, 그런데 세타로 편미분하면 z에는 세타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로우와 파이는 상수 취급하니까 미분하면 0이지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z를 파이로 편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파이로 편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사인 파이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로우 사인 파이가 됐죠. 자, 그럼 이 3차 행렬식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로우가 2개, 로우 제곱, 사인 파이가 3개, 그러면 사인 3승 파이, 코사인 세타가 2개, 그래서 마이너스 로우 제곱 사인 3승 파이 코사인 제곱 세타.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곱하는 게 있는데 0이 곱해지니까 0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치우고요. 이렇게 남는 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로우 제곱 사인 파이가 하나, 코사인 파이가 2개, 사인 세타가 2개. 그렇죠? 예. 해서 마이너스 로우 제곱 사인 파이, 코사인 제곱 파이, 사인 제곱 세타. 그렇죠? 왼쪽 이렇게 곱하면 왼쪽이니까 뺄 거니까 부호 바꿔주고요. 마이너스 로우가 2개 해서 로우 제곱 코사인 파이가 2개, 사인 파이가 하나.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2개입니다.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로우 제곱
사인 파이, 코사인 제곱 파이, 코사인 제곱 세타. 그렇죠. 왼쪽으로 이렇게 곱하는 건 0이 곱해지니까 0이죠. 남는 건 이렇게 곱한 것만 남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인데 왼쪽 뺄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로우 제곱.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우 제곱. 예, 그리고 사인 파이가 1개, 2개, 3개, 사인 3승 파이. 그렇죠. 그리고 사인 세타가 2개, 사인 제곱 세타가 됐죠. 자, 그럼 이 항을 다 더하면 되는데 여기 아래 위에 있는 값을 이렇게 2개 묶어 볼까요? 마이너스 로우 제곱 사인 3승 파이 묶어낼 수 있죠. 그럼 거기에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1이니까 여기 묶어낸 요 값만 남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우 제곱 사인 3승 파이.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2개 묶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로우 제곱 사인 파이, 코사인 제곱 파이를 묶어낼 수 있죠. 거기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1이니까 앞에 묶은 것만 마이너스 로우 제곱 사인 파이, 코사인 제곱 파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2개의 값도 마이너스 로우 제곱 사인 파이 하는 것을 묶어낼 수 있죠. 여기는 사인 파이가 3승이니까 사인 파이 1개 묶어내면 사인 제곱 파이가 남죠.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 제곱 파이, 사인 제곱 파이 더하면 1이니까 여기 묶은 요 값만 남죠. 그래서 더한 값은 마이너스 로우 제곱 사인 파이. 그렇죠? 자, 근데 파이는 아까 제한하기를 0에서 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사인 파이의 값은 0 이상인 값이죠. 플러스 값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자코비안이니까 자코비안의 절대값은 이것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은 절대값 안에서 플러스로 사라지죠. 로우 제곱은 0 이상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요. 사인 파이도 0 이상이니까 절대값 취해도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자코비안의 절대값은 로우 제곱 사인 파이다. 자코비안 절대값은 변수 변환할 때 따로 하나 곱해줘야 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구면좌표를 쓸 때 자코비안 절대값은 로우 제곱 사인 파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삼중적분을 이제 구면좌표를 써서 변수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삼중적분을 이렇게 직교좌표로 표현한 이 삼중적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면좌표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바깥쪽에 오든 어떤 것이 안쪽에 오든 범위 설정이 되지만 역시 극좌표 계산할 때처럼 쉬운 것을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세타를 가장 바깥쪽에 두세요. 그렇다면 세타의 범위는 가장 바깥쪽에 왔으니까 상수 범위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그냥 상수 범위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를 두시고 로우를 가장 안쪽에 두세요. 이렇게 로우를 가장 안쪽에 두는 것이 쉬운 방법이에요. 로우가 2번째나 3번째로 가면 그러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범위 설정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로우를 가장 안쪽에 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쉽기 때문인 거지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서 이게 쉬운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순서를 바꿔서 해도 어렵지만 계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냥 가장 안쪽에 로우를 두는 것이 쉽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안쪽에 로우를 두시고요. 당연히 가장 안쪽에는 로우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서 가장 먼저 적분 영역을 뚫는 그런 부분의 공면의 식,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의 공면의 식 설정하시면 됩니다. 해서 로우가 증가하는 방향, 이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서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함수 범위로 설정이 되고요. 두 번째 것도 함수 범위로 설정이 되고요. 그런데 파이도 함수 범위로 설정이 되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범위에서는 파이하고 세타는 상수 범위로 결정되는 그런 문제만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 때도 마찬가지 우리도
파이하고 세타는 그냥 상수 범위로 결정되는 그런 문제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로우는 장방형일 때는 상수 범위로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함수 범위로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연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우는 상수 범위 그리고 우리 함수 범위 이렇게 하나씩은 풀어볼 거예요. 이 교재에서.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자코비안의 절대값 따로 하나 곱해야 된다는 것 하고요. 피적분 함수 옆에다가 해서 자코비안 절대값은 로우 제곱 사인 파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x, y, z를 구면좌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x는 x 대신에 로우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라고 바꿔주시고요. y는 y 대신에 로우 사인 파이 사인 세타 이렇게 바꾸시고요. z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로우 코사인 파이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바꾸면 이 피적분 함수가 x, y, z에서 로우와 세타와 파이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바꿔놓고 안쪽 적분부터 순서대로 로우의 적분부터 순서대로 계산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거 계산하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선 좌표를 바꿔보는 것부터 연습을 하겠습니다. 한 번은 구면좌표로 된 것을 직교좌표로 바꿔볼 거고요. 또 한 번은 반대로 직교좌표로 되어 있는 것을 구면좌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선 쉬운 것부터 구면좌표로 된 것을 직교좌표로 바꿔볼게요. 직교좌표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관계식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1번 볼까요? 구면좌표로 표현된 점이 2,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다. 이 점을 직교좌표로 표현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구면좌표의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제일 앞에 있는 것은 로우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은 세타고요. 세 번째 있는 것은 파이라는 각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로우와 세타와 파이를 가지고 x, y, z를 구하면 되는데 x는 로우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그렇죠? y는 로우 사인 파이 사인 세타 z는 로우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만 하면 돼요. 로우에다가 2를 대입하고요. 그리고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하고요.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해 주면 됩니다. 파이하고 세타는 둘 다 각으로 표현될 테니까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바꿔서 쓰지 않겠죠.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그렇게 대입하면 x라는 값은 이 점에 대해서 2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기억하는 값을 써주면 됩니다.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2하고 곱해서 계산하면 전체는 2분의 루트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y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우, 세타, 파이에다가 로우에다가 2 대입하고요.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y는 2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근데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고요.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2 곱해서 계산하면 2분의 루트 6. 그렇죠? 마지막으로 z를 계산합니다. z는 로우 코사인 파이고요. 로우는 2였고요. 파이는 3분의 파이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2하고 코사인 3분의 파이 곱할 텐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2하고 곱하면 1이 됩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x좌표 2분의 루트 6이었고요. y좌표 계산하니까 역시 2분의 루트 6이었고요. z좌표는 1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점의 직교좌표는 x, y, z 순서대로 2분의 루트 6, 2분의 루트 6,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바꿔서 직교좌표를 구면좌표로 바꿔보는 그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볼까요? 직교좌표로 0,2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점에 구면좌표를 구해라 그랬어요. x좌표는 0이고요. y좌표 2 루트 3이고요. z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구면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x, y, z의 값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구면좌표가 뭘까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구면좌표는 로우와 세타와 파이를 가지고 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면좌표는 주어진 점을 어떤 구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구라는 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로우가 되는 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구의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 로우 제곱이다라는 이런 식을 갖는 구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이 이 식을 갖는 구 위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 구의 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구했던 x, y, z 이것을 구면좌표로 표현했을 때 값이 있었죠? 그 세 개의 값을 제곱해서 더하면 로우 제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x, y, z를 제곱해서 더하면 로우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로우라는 값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교좌표가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구면좌표는 로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로우를 구해 보겠습니다. x, y, z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되는 거고요. x의 제곱 0의 제곱, y의 제곱은 2 루트 3의 제곱, z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렇죠? 그걸 제곱해서 더하면 0과 12와 4를 더하게 되니까 루트 안에서 16이 되죠. 그럼 루트 16은 4가 됩니다. 그래서 로우는 4다라고 먼저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로우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x와 y와 z와 로우 이렇게 네 개가 됐죠.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바로 구할 수 있는 값이 뭔가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바로 z예요. z는 우리 직교좌표하고 구면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보면 z는 로우 코사인 파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z가 주어져 있고 로우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이 식을 통해서 파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로우는 4라고 계산했으니까 로우 코사인 파이는 4 코사인 파이예요. 그런데 그 값이 z니까 여기 주어진 점의 z좌표는 마이너스 2예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와 4 코사인 파이가 같아야 되겠죠? 4로 나눠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파이를 찾으면 되는데 파이는 0과 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0과 파이 사이에서는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은 한 점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곳은 우리가 기억하는 각이고요. 3분의 2파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는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파이도 구했으니까 로우 파이 xyz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남는 거 세타만 구하면 되겠죠? 세타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는 식을 다 쓰셔야 돼요.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타는 제한이 없었으니까 두 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관계식에서 x는 로우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였어요. 그리고 y는 로우 사인 파이 사인 세타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x좌표는 0이라고 주어져 있고 y좌표는 2 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우와 파이 이 값을 구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로우는 4라고 구했고 파이는 3분의 2파이라고 구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로우 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는 4 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사인 3분의 2파이라는 것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럼 4하고 곱하면 약분돼서 2 루트 3이 코사인 세타에 곱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2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이다라는 것을 하나 알게 된 거고요. 두 번째 y를 가지고 풀면 역시 로우는 4고 파이는 3분의 2파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로우 사인 파이 사인 세타는 4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세타예요. 그런데 사인 3분의 2파이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4를 곱하면 약분해서 2 루트 3이 되고요. 그래서 2 루트 3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y를 이용한 식은 y좌표가 2 루트 3이니까 2 루트 3하고 2 루트 3 곱하기 사인 세타가 같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x를 이용하면 여기 코사인 세타가 0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y를 이용하면 2 루트 3에 1을 곱해야 2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는 1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는 0이고 사인 세타는 1이 되는 세타라는 각을 찾으면 되는데 이제 두 식을 만족하는 것은 세타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2분의 파이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사인을 0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 그리면 사인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인이 1 되는 곳은 여기. 그렇죠? 예,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0에서 2파이까지 한 주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주기가 그려지죠. 그렇죠? 예, 코사인 세타가 0 되는 곳은 여기.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 또 여기인데 그때 사인 세타는 1이 돼야 되니까 여기 2분의 파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해서 0과 2파이 사이에서 이 두 개의 식이 있어야 세타를 하나 찾아낼 수 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세타는 2분의 파이다. 됐죠? 자, 그러면 로우와 세타, 파이를 다 구했으니까 구면좌표를 쓰기 위해서 그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구면좌표는 순서가 로우, 세타, 파이 순서예요. 그렇죠? 로우는 4였지요. 세타는 마지막에 구해서 2분의 파이였죠. 파이는 두 번째로 구했어요. 3분의 2파이였어요. 그런데 순서는 로우, 세타, 파이 순서로 구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쓸 때는 로우, 세타, 파이 순서로 써주는데 이걸 계산하는 순서는 로우를 제일 먼저, 그 다음 파이, 그 다음 세타. 그렇죠? 쓰는 순서하고 뒤에 두 개는 다르죠?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면좌표의 답은 4, 2분의 파이, 3분의 2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구면좌표와 직교좌표를 바꾸는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이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삼중적분의 구면좌표를 이용해서 변수 변환해서 계산하는 방법, 그런 문제를 장방형하고 일반 영역하고 두 가지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